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미국에 대한 분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휴전 회담의 방공포로 석방에 맞서다. 경비 헌병들은 대통령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도 없고 정식 명령 계통인 육군참모총장이나 헌병사령관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도 많았다. 6월 16일 저녁 원용덕은 헌 총사처장 과장들을 동원하여 특별 공문을 일봉하여 직접 소지하고 각 소대 수용소 헌병대장, 경비현병대장들에게 포로 석방에 대해서는 완전을 기하라. 6월 18일 자정을 가해 각 포로 수용소 철조망을 절단해서 새벽 2시 헌병들은 호주머니에 고춧가루와 모래를 넣어 두었다가 미군이 달려오면 미군 얼굴에 그것을 뿌려 행동을 못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혀있는 공문을 보냈다. 이 명령에 의해 전국 포로 수용소에 6월 18일 자정에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고 전국 포로 수용소에는 예정대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으나 영천, 부산, 거제, 부평은 전달이 잘 되지 않아 예정대로 작전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군 현병들은 미군 현병들에게 특별히 저녁에 파티를 열어주고 술을 권하여 만취시켜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폭동이 예상되면서 국군 경비 현병들에게 비상을 걸고 전원 내부만에 대기시켰다. 한편 각 수용소 대대장들과 중대장, 소대장들은 밤 12시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나자 6월 18일 새벽 2시 국군 헌병들은 방공포로 감방을 감시하는 미군 헌병들에게 다가가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며 낮은 소리로 협박했다. 국군 헌병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미군 헌병들은 당황하였다. 그 사이에 감방문을 열어 포로들을 나오게 한 후 미군 헌병들은 밀어넣고 문을 잠그고 포로들은 즉시 철조망을 구멍을 통해 도망쳐라. 밖에서 경찰과 민간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무는 살자. 투사다. 빨리 탈출하라. 하고 포로들에게 수용소 탈출을 재촉하였다. 그리고 포로들은 모두 탈출시킨 후 국군 경비 현병들 모두 도망쳐버렸다. 영천 수용소 포로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석방치 못하면 김문호, 김병삼, 제2처장 조홍만 대령은 이 칼로 자결하라고 대통령이 각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병삼 중령은 즉시 영천 수용소 대장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18일 밤에 석방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영천 수용소에는 방공포로가 18일 새벽 탈출할 것이라고 정보가 새어나가 대구에서 전차 5대가 출동하여 수용소를 포위하고 미군들은 국군 헌병들을 감시하였다. 이렇게 되자 18일 영천 수용소는 방공포로가 한 명도 탈출 못하였다. 그러자 영천 포로 수용소 한국 헌병대원들에게 3일 안에 포로들을 탈출시키지 못하면은 군 헌병은 전원 자결하라고 헌 총사 조사관이 명령하였다. 방공포로 석방은 전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타임지는 이승만을 표지 인물로 선정했다. 방공포로 석방은 공산군 측에 분노하고
하게 함으로써 휴전회담을 깨트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 정부는 크게 분노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승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역사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이 자살 행위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면 여기서 친구로서 헤어지십시다. 미국 반대에도 개헌 강행. 1951년 4월에 지방의회 선거와 5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자들이 승리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임을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 방식을 국회 간접선거에서 국민 직접선거로 바꾸겠다. 그러나 1952년 1월 국회는 이승만이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려는 새로운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에게 개헌 명령을 맡겼다. 원용덕 헌병들은 국회의원 47명을 태운 출근버스를 헌병 총사령부로 끌고 가 11명의 국회의원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다. 부산정치파동은 1952년 대통령 직선제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 국회안을 발치 혼합한 개헌안을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킨 사건이다. 이 일로 이승만은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다. 이승만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은 대통령 선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것인데 국회와 언론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 결국 이승만은 지지 여론을 얻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국회와 내각제 개헌 추진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강력한 여당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승만은 무당주의 원칙을 깨고 1951년 11월 19일 자유당을 창당했다. 1952년 8월 2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2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쟁 중이라도 현직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만큼 민주주의가 기틀을 잡아야 된 것이다. 유권자의 88%가 참여한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의 74.6%가 지지를 얻어 3명의 후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대한민국은 무참히 파괴되었던 전쟁의 폐해에서 회복하는 길만 남았다. 이승만이 그토록 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들도 이 땅에 하나씩 뿌리를 내렸다.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은 가만수를 넘는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의 이승만 제거 작전. 이승만은 제2차 대통령 선거 3일 전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행한 에버레디 작전은 이후 22년이 지난 1975년 8월 3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승만의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브는 이 계획은 워싱턴 당국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예비 계획임을 알리고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암명을 붙였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국회로부터 유권자인 국민에게 이양시키는 정치파동 기간인 1950년 7월에 이와 비슷한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총격 사건 이후 이승만은 고구려 총을쏜 경비원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승만의 항의로
대책이 회의는 열었지만은 결국 미국 정부 신병 인도를 거부하였다. 휴전협정의 체결. 미국은 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소모적인 전쟁을 원치 않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선거 공약으로 한국전 휴전을 내세웠다. 여전히 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승만은 국군 단독이라도 북진 통일을 이루겠다고 미국 문서를 전달했다. 휴전 반대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동정적인 입장이던 로버트 국무차관보를 특사로 임명해 서울에 파견했다. 1953년 6월 25일 서울에 도착한 로버트스는 이승만과 끈질기게 협상을 벌였다. 이승만은 협상 동의 조건으로 한미 동맹을 체결을 요구했다. 빠른 기간 안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미군 2개 사단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국군 24단의 무장에 필요한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원조와 2억 달러의 부엌 원조 제공 또는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휴전협정이 체결이 시기되던 미국이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동의하였다. 휴전을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휴전 시위는 항공포로 석방 등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했으므로 이승만의 외교 능력이 돋보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